실제 토종 씨앗은 일단은 뭐 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씨앗은 사실은 이렇게 판매를 하지 않고 나눔을 해왔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종 시드림도 그 정신에 입각해서 일단은 후원회원에 한해서 지금 나눔을 하고 있어요. 토종 씨앗을 보존하고 지금 활성화하는데 그 가치와 철학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후원회원에 이제 가입을 하는데, 사실은 씨앗을 얻기 위해서 그 후원회원 가입하기보다도 그런 정신적인 측면들, 그런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이제 후원회원 가입을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씨앗을 나눠줌으로써 그분들이 도시 농부라던가 아니면 농부들이 토종 씨앗으로 이제 농사를 짓게 하는 이런 데 의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들이 어디에도 어떤 지원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저희는 토종 씨앗들을 좀 더 확산하고 그리고 좀 더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실제 많은 도시농부들이나 일반 농민들이 정말 자기 열정들을 가지고 씨앗을 재배해서 받아서 함께 동참하고 있어요. 예, 이런 활동들을 벌이는데 필요한 그런 비용들을 저희들이 사실은 후원회원비를 통해서 이렇게 받는 거지. 그러니까 씨앗을 그냥 필요로 한 사람들이 뭐 씨앗을 얻기 위해서 후원회원 가입하거나, 물론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토종 씨앗을 좀 더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그런 비용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가치를 두고 후원회원에 가입하셔서 토종 씨앗들을 받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토종 씨앗은 저희들이 1년에 2번 정도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이나 1월에 봄, 여름에 뿌릴 씨앗, 그 다음에 7월에 가을, 겨울에 재배되는 그런 씨앗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문자로 그 리스트를 쭉 해서 보내드리면 거기서 이제 필요한 씨앗들을 이렇게 골라서 신청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집에서 앉아서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지요. 너무나 그런데 익숙해요. 씨앗을 그냥 돈 주고 사는데 익숙하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편리하게 하는데, 그 씨앗에서는 종자회사와 달리 저희는 수많은 이 회원들의 열정과 그 다음에 이 노동이 묻어나 있는 거거든요. 많은 농민들이 자급을 위해서 자기 씨앗들을 많이 받아내거든요. 이 받는 과정들이 사실은 정성이 없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우리가 포함을 한다면 스스로 우리가 씨앗에 대한 것이 너무나 단순하게 공장 시스템에서 찍어서 나오는 것처럼 해서 씨앗을 판매하고 일시적으로 나 씨앗만 필요해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지양하려고 저희들은 일단은 후원회원에 가입하시도록 하고는 있어요. 하고 있고, 그리고 단순히 또 씨앗 받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씨앗 이런 것들이 음식으로도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정책이라던가 씨앗에 대한 정책이라던가 이 수많은 활동들을 하기 위한 그런 근간이 어쨌든 비용이 드는데, 그런 것에 전체적인 그런 철학과 가치에 지금 같이 동참해서 해 나가길 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후원회원에 가입하는 걸 조금 저희들이 되게 많이 권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씨앗들을 우리 후원회원들이 또 그 씨앗들을 해서 또 뭐 온라인이라던가 지역 모임을 통해서 또 나눔도 해요. 모종 행사라던가. 그럴 때는 사실은 그때 가셔서 받아보실 수도 있어요. 씨앗은 단순히 물질적인 씨앗 하나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 씨앗 하나가 이 우주를 만들었듯이 지금의 현재 급격한 기후변화라던가 그 다음에 이 문명들의 여러 가지 우리 너무 편리성에 젖어 있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들이 저는 토종 씨앗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토종 씨앗에 대한 모든 그런 정말 전방 후방에 있는 이런 가치들에 조금 더 천착해 나가시기를 권유하는 거죠. 예. 네. 일단은 뭐 다음 카페에 그 토종 시드림이라고 치면은 거기에 이제 저희 후원회원들이 그 씨앗들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에 많은 회원들에게 그냥 이렇게 무료로 나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창구를 활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지역 모임들이 또 있어요. 지역 모임에서 뭐 모종 나눔이라던가 그 다음에 또 씨앗 나눔 행사들을 이제 왕왕 해요. 그럴 때 그 카페 공지가 있으니 그럴 때 또 참여를 하시면서 씨앗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교류 뭐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그 폭넓은 그런 인지를 또 해나가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루트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후원회원들에게 이렇게 나눔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후원회원의 상황에 대해서 흔히 말하면 저희들이 씨앗을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씨앗이 누구에게 가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가고 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이력 추적이 이제 가능하도록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씨앗을 그냥 막 이제 마구 나눴다가 이 씨앗들이 정말 한 4, 5년 뒤에 어떤 경우에는 씨앗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씨앗을 모든 사람들이 나눠가서 그걸 받고 계속 나누고 그 다음에 또 그 씨앗의 이름까지도 잘 기억하는 이런 경우가 사실은 적어요. 그러다 보니 토종 씨앗도 5, 6년 되면 그 씨앗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후원 회원들에게 나눠주면 저희들이 기록에 남아요. 누구한테 어디에 갔다. 그 다음에 그분들은 계속 저희들과 이렇게 접촉면들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 씨앗을 계속 유지해 달라는 부탁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그것들을 요구를 할 때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또 받아 보실 수도 있고 해서요. 이력 관리라는 것들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후원회원 가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이 씨앗들이 너무 괜찮아요. 괜찮은데 종자회사에서 이 씨앗을 가져가 가지고 마치 자기네들이 개발한 것이냐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종자권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이거는 공유권이라는 거, 이 토종 씨앗은 공유권이거든요.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 공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들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이력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력관리 시스템에서도 저희들이 후원회원들에게 1차적으로 분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언론이라던가 뭐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특별한 뭐 예를 들면 상추에 대한 뭐 떴다. 그러면 이제 막 상추 씨앗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의가 오거든요. 근데 이 씨앗,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공장식에서 찍어내가지고 뭐 항상 갖추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6월이잖아요. 근데 이제 상추 씨앗을 받는 시기가 장마 시기예요. 그러니까 7, 8월, 또 좀 늦으면 9월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7, 8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추 씨앗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씨앗을 받고 나서 나눔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상추 씨앗이 한 3, 4년 묵은 것도 뭐 바라는 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시기와 맞물려서 나눔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점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영양채라던가 감자라던가 뭐 마늘이라던가 생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 나눔을 할 때 좀 힘들어요. 뭐 이렇게 보내는 방법도 그렇고, 그리고 또 영양채는 주로 이제 많은 농가에서 어떤 노동을 통해 가지고 생산물로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토종 씨드림 그 카페에 장터가 있습니다. 그 장터를 통해서 그 구입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구입을 할 때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후원 회원과 일반 회원들이 그 차등을 둬서 가격이 매겨져요. 그래서 지금 6월이잖아요. 지금 6월인데 이제 6월 하순이나 7월 초면은 감자 판매가 이루어질 텐데 워낙 많은 사람이 찾다 보니까 조기 마감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토종 씨앗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아시려면은 홈페이지나 카페 이런 데 수시를 좀 드시면서 그 장터에 또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